이번에는 뉴스 AS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먼저 FA 선수들에 대한 한번 살펴봤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애프터 서비스로 좀 네. 추가적인 좀 소식들을 다시 좀 점검해주고 그다음에 현재 시점에서의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올해 FA 24명, 19명이 FA를 선언을 했습니다. 네. 자, 이제 FA 그러면 이적이 가능한가 안 한가? 타 팀으로. 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그렇죠. 네. 이적이 가능할 것 같이 보이는 선수들 6명. 핫한 선수 6명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안치홍, 김선빈, 전준호, 오지환, 이지영, 김태군까지 한 네. 6명 한번 보겠습니다. 구단 관계자들에게 좀 네. 취조를 하셨다고. 취조 답을 잘 하지 않죠. 답을 잘 하지 않는데 이제 한 구단 관계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FA 시장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더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네. 수년째 FA 협상을 했던 분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하고 이 방송 편집을 하고 나가는 동안에도 뭔가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뭔가 업데이트를 할 수 있으면 좀 자주자주 해 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매일 바뀌고 일주일간에도 더 분위기가 정말 급격하게 바뀔 수 있고 급격하게 바뀌는 이유의 첫 번째 이유는 그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이 KBO 리그의 FA 시장은 약간 좀 독특하죠, 구조가. 그죠? 왜냐하면 이제 사장님, 단장님들이 구단의 돈이 아니죠. 모기업에 그렇죠. SOS를 쳐서 돈을 가져와서 머니게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이 그냥 급변합니다. 위에서 일단 오케이를 해야 또 가능한 건데 맞습니다. 반대로 위에서 오케이만 하면 그렇죠. 무조건 뛰어들 수 있는 구조죠. 그래서 네. 막 바뀝니다. 막 바뀌어서 이 부분을 한번 중점적으로 지금 현 상황 FA 이제 공시가 되고 난 다음에 오늘이 이제 11월 4일인데 이 11월 네. 4일부터 협상이 시작되거든요. 자, 얼굴을 보고 익히고 편하게 이야기를 하고 한 2번 정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럼 얼마를 원하느냐, 우리는 얼마를 주겠다. 처음에는 금액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네. 그냥 편하게 얼굴 한번 보다가 결국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오늘 말씀을 드리겠지만 새롭게 이제 에이전트 제도가 시행된 지 2년째를 맞아서 뭔가 이제는 조금 이 제도가 안착이 됐다 이런 느낌도 좀 듭니다. 가장 먼저 조금 언급을 해보자면 네. 지난주에 방송에서도 한번 짚어주셨던 네. 오지환 선수 이야기인데요. 저는 사실 네. 오지환 선수만큼 이 고평가냐 저평가냐가 극명하게 갈리는 선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오지환이야말로 정말 저평가된 선수다. 수비는 거의 원탑에 가깝다. 그리고 이 선수가 잠실만 벗어나면 정말 홈런 더 빵빵 칠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주로 이제 LG 팬분들을 중심으로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한쪽에서는 오지환은 정말 오지환만큼 고평가된 선수가 어디 있느냐. 오지환이 방망이가 저렇게 안 되고 근데 수비 조금 된다 해서 무슨 차명석 단장은 무조건 잡는다고 해가지고 얼마를 안길 거냐 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오지환이 고평가냐 저평가냐 이 부분 한번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앞선 영상에서 20대 내야수 FA인 오지환, 안치홍 중 누가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가 궁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만 극명하게 이 평가가 갈리는 특히 오지환 선수에 대한 부분을 놓고 우리 채널의 구독자분들께서도 참 다양한 평가를 내셨어요. 기아 팬들 쪽에서는 오지환과 안치홍을 같은 선상에 놓다니 당신이 정신이 있느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셨고 또 LG 팬분들께서는 이제 오지환에 대한 저평가다.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제 LG 팬들께서 기자질을 20년 했다는 놈의 설명이 참 기가 찬다. 오지환 병역 논란 있다 좋다. 방망이 조금 약하다 인정한다. 근데 안치홍과 수비가 비슷비슷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사실 그 앞선 영상에서 수비가 비슷비슷하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자막으로도 한번 보시면 수비적인 측면은 오지환 선수 이렇게 떡하니 이야기해놨죠. 공격은 안치홍이 한 수 위다 그랬고 수비는 오지환이 낫다고 평가하는 분들이 있다 이 정도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네. 너무 뭔가 이게 고평가다 저평가다 이거 자체에만 논란이 맞춰진 느낌. 근데 사실 지금 돌아가는 시장 상황이 어떤지가 더 네. 중요하잖아요. 오지환 선수의 이제 최종 몸값을 결정하는 거는 결국 이제 희망하는 팀이 얼마나 있느냐의 문제인데 지금까지 현재 시점에서의 분위기는 어떤지 그걸 먼저 좀 전해주시죠. 네, LG 오지환 무조건 잡는다. 변한 것이 없습니다. 네. 변한 것이 없고
잡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솔직히 그냥 더 한 발 더 나가서 오지환 그리고 진해수, 네. 송은범 이 세 선수는 그냥 11월 말까지 그냥 계약을 할 것이다라고 그냥 공언까지 했어요. 굉장히 좀 빨리 할 것 같다. 그렇게 자맹수 단장 이야기도 했었고 아주 그냥 속도전으로 가겠다 이야기인데 취재를 좀 해보니까 SK는 좀 오지환의 영입에 대해서 한 발 빼는 모양새는 맞습니다. 유격수가 가장 필요하고 네. 네, 지금 SK는 유격수 구멍이 굉장히 커 보이고 이것은 구단의 프런트 그리고 코칭 스태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팬들께서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막 아니 육성도 되지도 않는데 무슨 육성 같은 소리냐 빨리 좀 데리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도 많이 하고 계신데 네. 근데 이 부분 지금 SK는 약간 영입에 대해서 지금 주춤주춤 네, 발을 좀 거의 약간 뗐다. 외부 FA보다는 좀 육성 쪽으로 기울겠다는 이야기들이 인터뷰를 통해서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육성이라는 표현은 이제 뭐 영입이 아예 안 되고 했을 때 제일 마지막에 이제 빼드는 그런 네. 부분이죠. 근데 네. 좀 이게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네. 뭐 꼭 SK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10개 구단 중에서 유격수 포지션 보강이 필요한 팀들이 좀 분명히 눈에 보여요. 그 팀들이 어떻게 나올지가 저는 좀 궁금한데요. 롯데가 이제 문규현 선수가 은퇴하면서 유격수가 좀 필요한데 롯데 같은 경우는 일단 전준우 선수라든지 손승락 선수라든지 네, 좀 내부적으로 네, 내부 선수들을 좀 빨리 그들하고의 이야기를 가져가는 것이 좀 시급하다 이런 입장이고 NC도 손시현 선수가 이제 은퇴를 하면서 마찬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지금까지 뭐 이렇다 할 움직임은 없습니다. 하지만 뭐 이 팀들도 갑자기 또 참전을 할 수도 있지만 차명석 단장이 먼저 이제 침을 이렇게 발라놨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먼저 나 침 딱 바르는. 나 공개 선언을 해둔 상태라. 아니, 네. 해보자. 네. 뭐 얼마 준다고? 그럼 우리 더 얼마 더 얹을게. 이렇게 나오면 협상을 하려는 입장에서는 이거 되게 난감합니다. 이게 와 이거 뭐 LG가 그냥 그냥 단단하게 나오는구나. 그럼 먼저 좀 마음을 조금 정리하는 그런 것도 있고 앞선 이야기했지만 병역했던 관련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논란이 있는 선수를 영입할 때는 구단들도 모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미지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것은 뭐 이것은 부인을 한다고 해서 되지도 않을 뿐더러 뭐 사실 있는 대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어찌됐든 오지환 선수랑 좀 계속 같이 언급이 되고 있는 네. 기아의 두 키스톤 콤비는 상황이 어떤가요? 자, 네. 기아 무조건 잡는다 네.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뭐 조계현 단장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둘을 무조건 잡는 데는 이견이 없고 이미 이제 한 차례 만남을 가졌고 네. 빨리 그냥 이야기들을 해서 재계약 그러니까 계약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안치홍 선수의 수비에 대해서는 뭐 우리 조계현 단장도 수비가 좋다고 말할 수 없다. 이야기는 이제 수비는 좋지 않다. 딱 잘라서 이야기를 했어요. 잘라서 이야기를 했고 그렇다고 하면 뭐 앞선 이야기로 안치홍 선수와 오지환 선수의 수비적인 평가는 바로 답이 나오는 것이죠. 뭐 조계현 단장도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것이고 두 팀 다 근데 이 선수들이 좀 프랜차이즈 선수다 보니까 잡을 거예요. 네. 잡을 겁니다. 잡을 이게 거고 조금 더 중요한 의미가 제가 있을 것 그래서 같아요. 네. 조계현 단장한테 뭐 아니 지금 서울 쪽에 수도권 쪽의 팀들이 지금 김선빈, 안치홍 두 선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는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니까 네. 근데 불쾌하게 조계현 단장 아니 그런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우리 건데. 계속 그래서 아니 뭐 체크를 해봤는데 뭐 딱히 그건 뭐 그게 대한 뭐 실체가 없더라. 우리는 뭐 체크 네.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실체가 없고 우리는 우리 센스대로 우리가 이제 뭐 단계별로 이렇게 네. 접근을 해서 계약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롯데도 소식이 궁금한데 롯데도 전준우, 손승락, 뭐 고효진 이런 좀 굵직한 선수들이 네. FA 자격을 얻었잖아요. 롯데 FA 협상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외적으로 절대 말하지 않겠답니다. 롯데는 아예 이 선수를 잡겠다, 잡지 않겠다도 말하지 않겠다.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도 말하지 않겠다. 왜 말을 하게 되면 FA 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뭐 사실 뭐 제가 생각을 할 때 롯데가 누구를 잡겠다, 안 잡겠다 이렇게 하면 뭐 큰 영향이 있을 거는 같아요. 지난 시간들 그쵸. 보면 롯데가 네. 아주 큰 손이었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합리적으로 협상 전략이 조금 바뀐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네. 분명히 복잡한 상황이고 합리적으로 조금 논의가 바뀌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분명한 거는 롯데는 올해 꼴찌팀이에요. 내년에도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면 안 됩니다. 네. 감독이 새로 왔지만은 감독을 뭐 대단히 유명한 분을 모셔온 건 아니지만은 하여튼 단장이 새로 바뀌었잖아요. 네. 뭔가 완전히 새롭게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전준우 선수를 놓치는 거는 참 큰 부분이다. 그리고 롯데 주위에서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올해 FA에 나온 선수 중에서 포수 2명 있죠. 이지영, 김태군을 제외하면 이 두 선수를 제외하면 롯데가 눈독을 들일 만한 선수는 없는 것은 사실이에요. 현재 포지션을 물론 봤을 뭐 때. 오지환 선수를 데려오면 뭐
뭐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보강이 되겠죠, 그죠? 공격력도 잠실에서 뛰다가 또 사직이 오면 달라질 수도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큰 돈을 주고 데려와야 되니까 그런 부담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전준우 선수를 놓치는 거는 조금 더 큰 부담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더 큰 돈을 주고 잡지는 않을 것 같다. 무리해서 하지는 않을 것 같다. 아주 복잡한 상황이에요. 롯데가 아주 복잡한 상황입니다. 롯데야말로 조금 더 조심스럽게 좀 상황을 지켜보면서 움직이지 그래서 않을까. 말을 앞세우지 않겠다는 이야기 같기도 한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이고요. 근데 방금 언급하신 이제 포수 2명이 있잖아요. 워낙 요즘 포수들이 귀하고 지금 1군에 확실한 주전 포수가 자리 잡지 못한 팀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FA 시장에서 이지영, 김태군 선수의 좀 존재감이랄까? 그 가치가 조금 더 예전보다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이재영 선수는 분명히 키움의 혼란으로, 이재영 선수를 큰 돈으로 키움이 잡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 보여요. 아마도 이적 시장에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올 것 같고 협상은 한다 그랬어요. 협상은 하지만 그 협상 어떤 그 부분이 이재영 선수한테 상당히 만족스럽게 다가오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현재 내부 상황상. 손혁 감독 새롭게 영입을 했는데 2년에 6억 원입니다. 갑자기. 아니 2년에 6억 원인데 이 돈은 뭐 굉장히 정말 적은 가장 저렴하게 최저가로 모셔왔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이지영 선수가 옮기면 가장 유력한 팀은 사실 롯데가 되겠죠. 롯데는 포수가 필요하다는 어필을 계속 했으니까. 계속 어필이 또 있고, 또 김태군 선수, 이지영 선수 이 두 선수로 고민을 할 겁니다. 롯데가 하겠는데 전준우 선수하고도 물리잖아요. 전준우 선수 계약하고도. 근데 전준우 선수에 대해서 한번 한 2명 정도의 단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이 팀들은 전준우 선수를 한 팀은 영입을 할 수도 있을 만한 팀이고 다른 팀은 할 필요가 없는 팀의 단장님한테 좀 여쭤봤는데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격력에 비해서 수비력 마이너스 측면이 좀 더 부각이 된다. 수비가 약하다. 그것이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영입을 하는 입장에서도 고민이 될 거다. 나이가 내년에 34세인데 갑작스럽게 공격력에서 하얀 곡선을 그릴 거라 보는 단장은 없었어요. 공격력은 괜찮다. 공격력은 어느 정도 이어질 거다. 향후 2, 3년 동안은 큰 무리 없이 이어질 거다. 자기 역할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수비력 같은 부분은 마이너스가 좀 클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이것만 놓고 본다 그러면 전준우 선수를 롯데가 당장 놓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민규 단장이 왔기 때문에 아마도 합리적인 협상을 하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전준우 선수가 이적 시장으로 툭 튀어나와서 다팀 이적으로 갈 수 있을 여지는 있다. 그렇게 되면 또 이지영 선수, 김태군 선수하고 연계돼서 계속 이적 시장이 혼란스럽게 좀 돌아간다. 이렇게 좀 봐집니다. 지금까지는 현재 상황을 좀 짚어봤고, 이제 작년에 이어서 올해 공식적인 에이전트들이 좀 와서 협상을 좀 하고 뭐 이런 상황이 2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좀 현재까지의 좀 현장 실무진들의 분위기와 평가가 어떤가요? 굉장히 좀 차분하더라고요. 많이 차분해졌다. FA 시장이. 예전에 선수들과는 무조건 직접적으로 선수들 무조건 이야기했잖아요. 나 뭐 60억 주세요. 60억 주면 나 도장 안 찍어. 이렇게 이야기가 안 된다는 거죠. 선수들이 이제 에이전트한테 맡겨놓다 보니까 에이전트들도 공인 에이전트다 보니까 이 구단하고 향후에도 계속 일을 해야 돼서 막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참 재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요. 협상장에 와서 이렇게 사인을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전화 와서 잠깐만요. 저 나갔다 올게요 하고 전화 한 통 받고 올게요. 그리고 갔다가 돌아오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지금은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에이전트의 또 뭐 이 제도 도입은 나름대로 시장에서는 좀 긍정평가 면이 좀 있고 뭐 전체적으로 몸값은 오히려 뭐 에이전트 제도를 시행하기 전보다는 좀 높아질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그건 뭐 어떤 선수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좀 다른 거고. 자, 에이전트 쪽 이야기를 들어봐도 올해의 좀 뭐 참 아주 뭐 최대어급. 이 최대어라 그러면 제가 좀 설명을 한번. 자, 최대어는 다시 한번 최대어는 100억 정도? 요렇게 정도 한번 기준점을 아예 설정하실 거예요. 최대어다 이러면 100억 정도를 줘. 최대어는. 대여 그러면 대여는 한 60억 정도로 하시죠. 60억 정도로 60억으로 좋겠습니다. 저희가 합의를 하는 걸로 앞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채널에서는 최대여다 이러면 100억. 대여 60억. 그 아래는 여러 가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준척급 이런 뭐 그런 표현들도 하고. CR 굵은 준척급 이렇게 하면 뭐 한 50억 정도. 뭐 준척 그러면 40억 정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누는 것으로. 한번 이건 뭐 도시여부 그쪽에 한번 여쭤봐야 되나? 저희가 조금 이 명칭을 정확히 파악을 먼저 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좀 하는 걸로 하죠. 야구판에는 사실은 이렇게 이제 낚시 용어, 그 다음에
저 바둑 용어가 네. 많습니다. 뭐 신의 한 포석을 수. 두고 정석이다. 예, 네. 참 어려운 그런 용어들이 많습니다. 네, 저희가 좀 첫 번째 애프터 서비스를 해드렸는데 애플 시장이 이제 열렸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잠잠한 것 같아요. 좀 네. 추가적으로 다른 이야기들이 들어올 때마다 아마 부장님께서 이렇게 또 AS를 아니 뭐 오늘 뭐 별 알맹이가 없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알맹이가 있으려 그러면 이렇게 계약이 발표가 돼야 되는데 그 전에 저희는 이제 약간의 양념을 이렇게 치는 그 정도로 좀 생각을 해 네. 주십시오. 자,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제가 지금까지 구독, 좋아요, 알림 한 번도 부탁을 안 드렸는데 한번 도와주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